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딴 공부도 잘할 수 있을까? 영어는 뭐 영어를 진짜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 영어 수학 다 잘하는데 물리를 못한다.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없죠. 잘하면 공부 잘하면 다 잘하는데. 그러면 걔들은 왜 공부를 잘하게 됐고 나는 공부하기 싫을까? 공부를 못할까? 시험만 치면 싫고. 그거를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하고 만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이 공부라는 거는 운동이랑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운동이랑. 선생님이 바디빌딩 좋아하는데 이제 때는 뭐 다른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그럴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제 바디빌딩 체육관에 바디빌딩도 배우고 서울에 있을 때 그리고 혼자서도 운동을 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육이 생기는 거. 운동하면은 근육이 생기죠. 근데 그 자세가 운동해야 되고 또 몸이 건강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척추 측만증이 있어 혹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 그러면은 100kg짜리 바벨 들고 스쿼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스쿼트를 안 하면은 다리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데 그죠? 내 몸이 뭐 운동을 잘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뼈인지 이런 관절 같은 데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뭐 소화 같은 거 잘 시켜야 되고 혈관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허리에 금이 갔어 근데 무리하게 콜먼 형 있죠? 콜먼 브라니 알죠? 그 형이 어떻게 된지 알죠? 저도 어릴 때 좋아하던 형인데 무리하게 막 그러면 허리뼈가 못 견딘다고 허리가 막 아픈데도 막 억지로 운동하다 보면 그렇게 휠체어 탄다고. 일단 운동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려면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뉴욕에는 진짜 뉴로틱 사람들이 뉴로틱하다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어떤 그 쉽게 말해서 사이코가 많다 도시 자체가 그래가지고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언젠가 그런 분들 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신병원에 모아놨다가 다 풀어졌는데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제 친구 가족이 운동화장 사시는 분 막 총에 맞아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한국에도 많아요. 한국은 다행인 게 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행히 총을 손에 못 넣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정신병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심각한 학생들은 별로 못 봤는데 조금 있는 애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희 어릴 때는 인터넷도 없고 밖에 나가 놀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는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점점 많아집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 이제 잘 안 드러내지. 자기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 정말 친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친해지고 신뢰를 쌓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 사실은요 뭐 이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신과 의사입니까? 잘 모르지. 근데 일단 잘 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치료 방법이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공부한다든지 사회생활 한다든지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강박증 같은 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신분열병, 조울증, 바이폴라라죠. 바이폴라 영어. 그런 거 그게 자기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과에. 그럼 뭐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빨리 고쳐야 된다. 빨리. 어릴 때. 그게 가만히 놔둔다. 자꾸 막 묻고 억압하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또 방해가 되겠지만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엄청난 지장이 있을 거고 점점 커지면 완전히 뭐 아시죠? 맛이 가가지고 막 다니는 돼가지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수준으로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현대인들의 라이프라는 게 어떤 인티머시가 점점 줄어드니까 가족 간에 뭐 친구 간에 뭐 사회적으로도 점점 이렇게 한국 사회도 그렇죠?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적이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anyway 조심해야 된다. 공부를 잘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해피해. 집에 아빠가 맨날 들어가지고 엄마 때리고 맨날 싸우고 엄마 때리다 지쳐서 나 때리고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학생이. 공부가 잘 안 되겠죠. 가슴에는 분노만 가득하고 어떻게 저 인간을 안 볼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을 자주 본다 그래요. 저처럼 학원에 일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 거의 못 봐요. 그런 학생들은 빨리 선생님이랑 상담기관에 상담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국에서도 그런 학생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군대 모병관한테 가가지고 뭐 육군이고 공군이고 해군이고 해병대고 잡고 아저씨 내가 집안 사정이 이런데 우리 아버지 동네 양아치고 진짜 살기 힘들다 이러다가 뭐 맞아 죽겠다 떠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냐 이렇게 입대하면 뭐 좋다 그래가지고 가시면 되고 근데 집도 아빠도 뭐 착실하시고 집에 안 잡숫고 담배도 안 피고 퇴근하면 집에 오시고 엄마도 뭐 아빠랑 싸우지도 않고 집에 웃음소리만 나고 그런데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마음에 감기 걸렸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병원 정신과 가가지고 세로토닌 처방을 받으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저 그런 학생들 많이 봤어요. 무기력하고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머리가 멍하고 그런 거 먹고 공부하니까 공부 효율도 잘 오르고. 근데 첫 번째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이 건강하려면 해피해야 된다. 해피.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 요새 ADHD 알죠? 그 미국 애들만 있는 게 한국 애들 많아요. 뭐 금방 지루해하고 집중 못하고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이게 왜 생기면 이게 어떤 온라인 컬처하고 맞물리는 게 아닌가. 요새는 또
이 스마트폰까지 있잖아요. 그것들은 뭐 그거 페이스북에 뭐 누가 나나 인스타그램에 뭐 보면 뭐야 그거. 뭐 카카오톡에 와가지고 단톡방에 와가지고 뭐 하는 맨날 그거만 보고 앉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신에 안 좋다고요. 저는 폰이 있는데 그게 개통이 안 된 거 그냥 다 갖고 다녀요. 거기서 뭐 이제 음악 같은 거 녹음 다운 받아가지고 음악 같은 거 듣고 그러는데 전화기는 아직까지 투지폰도 갖고 다닌다고. 왜? 시간이 아깝거든. TV야 제2의 TV. 선생님은 그 27살 때부터가 TV가 없어요. 알았어요. TV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공부할 시간, 책 볼 시간, 자기 개발할 시간. 차라리 영화를 보는 거지. TV 보면 뭐 쓸데없는 거 뭐 잡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여러분 전화기 뭐 하루 종일 들고 있던데 갖가지 광고라든지 쓸데없는 거 막 가비지 뭐 이런 들어온다. 하지 마세요 그거. 그리고 명상을 해야 된다. 명상. 전화기 보는 시간 줄이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시고 명상을 해야 돼. 명상은 뭐냐면 거창하게 뭐 앉아가지고 뭐 명상방 뭐 마음 챙김 그런 가르쳐주는 학원 같은 거 있던데 갈 필요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이용하냐? 잘 때. 여러분 누우면 잠 와요? 안 오죠? 뭐 독학재수만 할 때는 애들 11시면 자고 6시면 깨운다고요. 7시간은 자는 건데 7시간은 자야 돼요. 그래야지 낮에 안 잔다고. 그럼 11시에 누우면 잠이 안 오지. 그럼 어떤 애들은 선생님 그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사 있을 때 있죠. 내가 홀대 지정됐을 때 한국사 뭐들이 그거 들으면서 잔다고. 그런데 하지 말라. 명상을 해라. 명상이 뭐냐? 거창한 게 명상이 아니고 뭐 주문을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요. 오늘 무슨 공부를 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화난 상태인가? 화가 났으면 왜 났는가? 도서관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방구를 껴가지고 내가 화가 나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엄마는 오늘 도시락을 반찬을 저런 걸 사줬을까? 하여튼 뭐가 나든지 옆반 여학생은 오늘 왜 나한테 말을 안 할까? 맨날 말을 했는데 이제 하여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꾸 관찰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잠이 들어요.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흔히 말하는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우리 마음에 좋아요. 두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정리를 해주고 우리 머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TN하는 역할 그런 걸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일어나서 6시에 깨우니까 그 전에 애들이 일어나요. 자리에서는 안 일어나지만 이미 의식은 깨어난 상태라고. 그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오늘은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고. 그리고 또 역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훈련하라. 처음에는 이것도 지겨워. 힘들어.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점점점 공부하는 효율이 올라요. 꼭 해보시고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특히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BTS 음악 들으면서 잠자리 드는 처음엔 힘들 거라고. 근데 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집중력. 수능은 집중력 싸움이에요. 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했죠. 4시 반까지 쳐야 되는데 한국사 치고 나면 마지막 탐구 시간 되면 집중력이 고갈돼가지고 뻔히 아는 개념, 뻔히 아는 문제인데 지문을 열나 길게 해놓는 거야. 출제위원들이. 그러면 지문 읽다가 기진이 다 빠진다니까. 와 이거 뭐냐 이거. 머리가 내가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이게 읽히지가 않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이 학생들은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릴렉스하게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수업할 거 아니야. 릴렉스하게 수업 듣고 강의하는 거 보고 필기도 잘하고 집중을 잘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습관이 된다고. 그게 뭐 6년 습관이 누적되다 보니까 집중하는 힘든 거예요. 그 재수생들 독학 재수반 오면은 이제 그런 것부터 훈련시킨다고. 딱 잡아놓고 집중하는 거. 말은 쉽지. 잘 안 된다고. 그게 뭐 몇 달 안에 되는 게 아니야. 꾸준하게 몇 년 해야 그런 집중력이 나오는 거지. 몇 달 안에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집중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 지금 집중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는 시간에는 공부만 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학생이잖아. 학교 가잖아요. 학교 수업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선생님 말하는 거 다 듣고 필기도 하고 몰입해가지고 다 이해하고 그런 거에 연습이에요. 그 집중력 연습이에요. 뭐 혼자 공부할 때는 시간 딱 정해놓고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토요일이다. 학교 안 간다. 9시부터 도서관 간다. 가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국어, 그 다음에 1시간은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물리, 그 다음에 생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시간씩 하는 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기도 보지 않고 딴 거 없이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딱 한다고. 그리고 딱 일어나야 돼. 공부 시간 오늘은 국어 한 챕터, 영어 한 챕터, 수학 몇 문제, 과학은 뭐, 물리는 뭐 문제, 생물은 몇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정해야지. 그러면 나 이것만 하고 놀러 간다. 놀러 가세요. 선생님도 PC방 학생들하고 좀 가는데 재미는 없어도 그냥 구경한다고. 애들이 그 플레이하는 거 구경하는데 좋아요. 재밌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난 못하니까 게임을. 그래픽도 뭐 정말 훌륭하고 PC방. 그 대신 공부 다 하고 스트레스 다 풀고. 근데 뭐 나는 뭐 선생님 뭐 학생이 무슨 PC방입니까? 무슨 뭐 저희가 양아치입니까? 이런 학생들은 아주 좋습니다. 소설을 보세요. 소설. 수능은 집중력이라 했죠. 두 번째 표현 독해력이에요. 독해력 어디서 길러지냐? recreational reading이라 하죠. 영어로 이제 우리가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딱딱한 글뿐만 아니라 아주 가벼운 글. 예를 들어 수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심지어 만화까지 그 recreational reading에 들어가는데 뭐 싶고. 선생님 저는 PC방 가기 싫습니다.
운동을 하든지 뭐 다른 책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소설을 보세요. 소설. 어떤 소설이 있느냐. 수능에 나왔던 소설. 수능 기출에 나왔던 소설들. 계속 보세요. 한두 권입니까? 맨날 고전, 특히 뭐 고전 소설 그런 게 좀 그런 거는 그 뭐 스트레스만 더 쌓인다. 그러면은 현대소설. 이문열 선생님의 뭐 변경 같은 거. 그 몇십 권이 있는데, 선생님도 봤어요, 미국에서. 초반 끝까지만 봤는데. 한국 현대문학의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탑 아닙니까? 충분히 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작품이 생존하고 있는 작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출제됐다고. 맞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대요. 수능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 작품이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모의고사 한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대하소설 아주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 어휘력이라든지 독해력에 아주 좋아요. 그거를 쌓아놓고 보시고, 나는 뭐 게임은 싫은데 소설 같은 것도 보기도 나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한자어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만화 보세요. 만화. 그래도 글자가 있잖아. 하여튼 뭐 그렇게 재미있지만 뭐 종이에 써있는 거 자꾸 보세요. 왜냐면 그걸, 이 눈이라는 거는 우리 두뇌의 최말단 부위의 뇌예요. 뇌. 우리 눈이라는 거는 이게 뇌라고. 뇌에서 제일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최말단이 이게 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서 자꾸 정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수능에서 유리하다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는 귀로 많이 들어야지 일단. 그렇지만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수능 공부뿐만 아니라 뭐 다 종이에 써 있는 걸 읽고 풀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빨리 읽고 빠르게 의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종이에 있는 거 읽어라. 뭐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떤 뭐 바벨을 들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뇌에도 그런 근육이 생긴다. 뇌도. 여러분들이 보는 뭐 공부, 뭐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 있죠. 걔들은 뭐 뇌 안에 막 알통이 막 이런 거야. 안 보이지만 그런 거야. 그래서 나보다 뇌에 어떤 힘이 되게 강한 거야. 집중하는 힘이. 그리고 그 어떤 데이터 같은 것도 많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유하는 대로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독해력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어 원어민에서 한자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영어 선생인데 뭐 국어 영역까지 뭐 걱정하시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말 하고 한국말에 그 L1 First Language 펴가지고 이제 Foreign Language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한국어 어휘라든지 이런 구사력이 약하면 영어도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Can I have 뭐 ketchup 뭐 이런 거 되겠지. 근데 어려운 건 안 된다. L1엔 한국어 실력이 바탕이 돼야 그거를 이제 거기에 입혀가지고 이제 L2가 외국어가 발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자어가 되게 중요하니까 소설 같은 거 자꾸 읽어가지고 어떤 한자어의 의미 같은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휘를 늘려야 된다. 어휘. 그렇지 않으면 독해력에서 밀린다. 독해력에서 밀리면 뭐 국어는 당연히 뭐 안 될 거고, 답답하지. 국어도 당장 뭐 공부해야 되는데 6월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4등급이 그래가지고 뭐 비싼 인강 있죠. 많이 나오는데 그런 선생님 거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나도 다 해봤어. 그 독학재수반 운영하면서 저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 강의는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수학 선생님 강의하는 거, 그리고 과학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보는데, 그 맨날 보면 뭐해. 절대 내 거 안 된다고. 공부를 잘할수록 내가 예를 들어 내가 3등급 이상이면 인강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 인강에 나오는 그 선생님이 저렇게 풀 수 있어. 내가 풀 수 있는 방법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 연습이 부족한 건데,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책 보고 그것만 보고 있다. 그럼 시간 낭비지. 아예 모르고 5등 뭐 4등급 5등급 6등급 막 이러면은 강의를 봐야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인강 보는 거 조심해라. 인강 보는 거. 뭐 공부하다가 저녁 때 되면 공부 안 되니까 인강 보다 안 됩니다. 이거 왜 시간 낭비하냐고. 공부 안 되면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소설책을 보든지 그러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한 공부법 있죠. 영어를 그 발음 기호를 보고 영어답게 슈퍼 세그멘트 넣어가지고 영어답게 읽으라고 10번.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2번째 시간인데 진로 선택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제가 0.1% 안에 드는데, 선생님 저는 딱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꿈이라는 걸 없어. 근데 공부는 잘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다고요. 그러면 뭐 연세대 치대 가세요. 서울대 치대는 뭐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만 잘하면 연세대 치대는 무난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1등급 받고 표점 잘 나오면. 연세대 치대 가서 치과의사 되셔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임플란트도 좀 싸게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료 봉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사시고. 근데 뭐 어정쩡한 애들, 그게 제일 문제죠. 한 중간 정도 되는 애들. 선생님 제가
직어국을 가야 될까요? 인서울에 뭐 중경외실 가야 될까요? 뭐 이러는데 중경외시고 인서 아니 아직까지도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걱정합니까?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전공이 문제. 전공 뭐하고 먹고 살 건데? 우리 대학 왜 가요? 대학 왜 가요? 여학생 만나러 가요? 저 미대 음대 여학생들 보러 가요? 아니잖아. 우리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직 좋은데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좋은 짝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뭐 가정을 이루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대학교에 등록금 내러 가요? 여러분 호구예요? 아니잖아. 그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그 공부 잘 못한다,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취업이 잘 되는 대로 가세요. 의료 분야 유명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치과 의사 아니라도 의사 아니라도 의료분야 많습니다. 간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서 졸업하고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는 게 좋지. 중경외신이 뭐 그런 거 뭐 스카이 나와가지고 노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사람이 명문대학 나왔는데 발목을 잡냐고요? 나는 명문대 나왔는데 이런 일은 진짜 못하겠는 거야. 내가 아예 그냥 뭐 고졸이면 그냥 뭐 힘든 일이라도 하겠는데 내가 명문대 출신이니까 뭐 시쳇말로 뭐 쪽이 팔린다 그러죠. 그런 경우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죠. 취직은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안 겪었으면 좋겠고 근데 뭐 꼭 해보고 싶다. 다시 재도전을 해가지고 재수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어야 될 거예요.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아이디어란 경우는 자기 내재적 intrinsic motivation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국어 비문학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본 것 같은데 저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공부하고 싶은 욕망. 학생이면 그게 있어야 공부가 재밌고 발전이 된다고.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자꾸 자기 체면을 거셔야 돼요. 자기 체면이 뭐냐면 이건 아까 명상이랑 비슷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테크닉인데 특히 여학생들 외모에 관심 많잖아요. 남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요새 점점 예뻐지네 막 이러봐봐. 아침마다 혼자 보는데 뭐 어때?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나 점점 피부가 좋아지네 막 이렇게 얘기해봐요. 한 달만. 요새 피부가 막 여드름도랑 거칠었었는데 피부가 점점 좋아지네 막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해보세요. 한 달 지나면 진짜 좋아진다고. 그 다음에 근데 왜 이렇게 점점 예뻐지지?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점점 예뻐져요. 얼굴에 막 웃음이 막 나고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고 머리카락 윤기가 막 나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자기 체면의 위력이에요. 공부랑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 공부할 때 공부 재밌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하면서 속으로만 하면 안 되고 오늘 공부 너무 재밌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수학 너무 재밌는데 오늘 물리 2 너무 재밌는데 오늘 4점짜리 잘 풀리는데 이런 거를 자꾸 공부할 때마다 하라고. 처음에는 싫지. 선생님 과외하는 애한테 그렇게 해보라니까 막 울라 그래. 선생님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막 이런다. 그러다 한 번만 해봐. 웃으면서 공부 너무 재밌는데 6개월만 하면 진짜 재밌어집니다. 매일같이 공부가 자기 체면의 그 위력이에요. 그리고 뭐 사회초년생분들 나 너무 재수가 좋은데 이렇게 자꾸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 자꾸 자기 체면을 해보세요. 그럼 막 재수가 좋아진다니까. 뻥 같지? 한번 해보시라고 아침마다. 근데 한다는 것도 이걸 6개월씩 한다는 것도 끈기가 있다는 거고 끈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게 찾아옵니다. 모든 행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다 찾아온다고. 선생님 저번에 말했다시피 공부는 운동이랑 똑같아요. 운동을 하면은 몸에 근육이 막 생겨요. 힘도 세지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자기 체면을 걸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공부가 재밌어진다고. 힘도 이제 공부하는 이 뇌에 어떤 근육이 생기면서 점점 쉬워진다고. 이제 그런 거를 맛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요새 미국에서 되게 팟캐스트 하시는 분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자코 윌링크라는 분이 있어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라고 거기 출신인데 거기서 20년 근무하시고 이라크에서 전쟁도 하고 지금은 뭐 팟캐스트 하고 자기 회사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이제 회사 같은데 이제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로 많이 가시거든요. 회사에 가가지고 직원들 막 강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1등이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인데 그분 모토가 뭐냐면 Discipline equals freedom. 규율이라는 게 군대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뭐 그런 게 규율 잡힌 삶 아니에요. 아침 몇 시에 먹고 점심은 몇 시에 먹고 저녁 몇 시에 먹고 훈련은 언제 하고 그게 디시플린이라고. Discipline equals freedom. freedom은 뭔지 알죠? freedom 자유라고. 내가 이런 내 생활에 규율이 잡혀 있으면 그게 자유라고. 내가 학생이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저녁 때 쉬고 그런 게 디시플린이 돼 있으면 대학도 쉽게 갈 거고 그게 몸에 배워가지고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취직도 잘할 거고 취직하셔가지고 직장생활 잘할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학생은 없대요. 일단 뭐 첫 번째 대학 가는 것부터 힘들잖아. 그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디시플린이 돼야 한다.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고 공부 끝나면 놀고 또 놀아야 머리가 돌아가거든. 사람이 집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공부 안 해본 학생들일수록 뭐 재수하고 막 독학재수 막 하고 학원도 가기 싫고 하루에 뭐 할 거예요 막 이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 칠 때 집중하는 것만큼 중요도가 나와야 돼요. 4시 반에 시험 끝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속이 허해요. 막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 정도로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매일매일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공부 안 되지. 배터리가 다 방전됐는데 충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기 오래 쓰면 배터리 방전되죠? 그럼 뭐 다시 꽂는 게 이제 쉬는 거예요. 그 쉬는 것도 열심히 선생님 말한 대로 PC방 가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스트레스 풀린 방법인데 그것보다는 책을 보라고. 소설책이라든지 만화책이라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